고혈압은 실제로 병이 아니라고 말하는 이유는 근거가 있습니다. 책 고혈압은 병이 아니다의 지은이 마스모토 미스마사는 고혈압이 신체의 생존 반응으로 볼 때 혈압을 무작정 낮추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사실 과도하게 혈압을 낮추는 약물 복용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며 혈압을 낮추는 것 자체가 신체의 자연스러운 반응을 방해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동안 고혈압은 심각한 질병으로 여겨져 왔지만 이것이 사실일까요? 저자는 과거와 달리 현재의 고혈압 기준치가 지나치게 낮아진 것을 지적하며 이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고혈압 환자로 분류되고 약물을 복용하게 되었다고 지적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제약회사의 이익을 증대시키는 한편 실제로 필요하지 않은 약물 복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자는 고혈압은 혈압 측정기에 의한 스트레스와 심리적인 부담으로 인해 심화될 수 있으며 이러한 관찰이 현대사회에서 고혈압이 더 많이 발생하는 이유 중 하나라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저자는 고혈압을 치료하는 것보다는 신체의 자연적인 반응을 지원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고혈압 환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 중 하나는 뇌경색입니다. 뇌경색은 어떻게 발생할까요? 먼저 뇌혈관에 작은 상처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그 상처를 막기 위해 상처 부위에 혈액이 응고하여 흔히 피가 흐르고 그 피가 말라 상처 부위를 감싸면서 낮추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작은 혈전이 형성되면서 원활하던 피의 흐름이 방해되거나 소용돌이를 일으키며 흐르기 때문에 혈관이 더 쉽게 상처를 입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혈전도 커져서 결국 혈관을 막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뇌경색입니다. 혈전은 서서히 커지는데 혈관이 가늘어지고 막히는 것은 단기간에 발생합니다. 갑자기 마비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혈관이 막히면 뇌가 산소 부족 상태에 빠지게 되며 이로 인해 34분 안에 뇌세포가 손상을 입기 시작합니다. 한번 손상된 뇌세포는 복구되지 않으므로 목숨을 잃지 않더라도 팔다리 마비나 언어장애 등의 후유증을 남길 수 있습니다. 뇌경색 치료는 결국 시간과의 싸움이 됩니다. 혈압약은 뇌경색 발병을 유발합니다. 일반적으로 뇌경색의 원인을 고혈압에서 찾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혈압이 낮을 때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뇌혈관이 막히면 몸은 피의 흐름을 빠르게 하려고 혈압을 높이는데 이것은 뇌를 지키기 위한 반응입니다. 따라서 고혈압 때문에 뇌경색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뇌경색이 발생했기 때문에 혈압을 높이려는 반응입니다. 이때 혈류가 약해져서 피의 응고물을 제대로 흘려보내지 못하면 뇌경색이 발생합니다. 이런 논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약으로 혈압을 낮추는 것은 목숨을 위협하는 행동과 같습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뇌경색을 예방하기 위해 혈압약을 복용하고 있을까요? 옛날에는 뇌졸중의 약 90%가 뇌출혈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뇌출혈은 줄어들고 뇌경색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변화는 영양 상태가 개선되었기 때문입니다. 식량 부족으로 혈관이 약해져서 높은 혈압을 견딜 수 없었던 것이죠. 또한 과거에는 육체적인 스트레스가 많았습니다. 농사일이나 건설 현장에서의 육체 노동이 많았기 때문에 혈관이 쉽게 터져서 뇌출혈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고혈압은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미지가 강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영양 상태가 개선되고 육체적인 스트레스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뇌출혈의 비중이 낮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혈압은 뇌졸중의 위험 요소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혈압약 복용을 통해 위험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뇌경색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혈압을 무리하게 낮추면 뇌로 피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인들은 혈압약을 복용해서는 안 됩니다. 만성지능 저하는 뇌로 피가 잘 전달되지 않는 것이 하나의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혈압약을 무리하게 복용하면 치매 발생 위험이 높아집니다. 고령자의 혈관은 보통 동맥경화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은 얼굴에 주름이 많아지거나 머리가 휘어지는 것과 같은 노화 현상으로 매우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가늘고 딱딱해진 혈관을 통해 몸속 구석구석까지 영양소와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높은 혈압이 필요합니다. 고령자의 고혈압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반응인 셈입니다. 우에시마 히로스 교수가 실시한 연구 중에 혈압약 복용과 고령자의 자립에 관한 매우 흥미로운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 연구는 1980년에 국민 영양조사 대상이었던 사람을 14년 동안 추적 조사한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혈압 140을 경계로 고령자의 자립도는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즉, 혈압이 높을수록 누워서만 지내거나 치매에 걸리는 사람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연구에는 혈압약을 복용한 사람과 복용하지 않은 사람을 비교한 데이터도 있습니다. 이 데이터에 따르면 혈압이 얼마가 되었든 혈압약을 복용하지 않은 사람의 자립도가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고령자의 경우 약으로 혈압을 낮추면 위험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혈압약은 뇌의 혈류를 나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혈압약을 복용하기 시작한 후에 머리가 멍하거나 건망증이 심해진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또한 현기증을 일으키거나 다리가 후들거리는 일이 많아지고 결과적으로 넘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고령자가 거동을 못하게 되는 원인 중 가장 큰 것은 넘어져서 뼈가 부러지는 일이기도 합니다. 혈압약은 치매 외에도 다양한 부작용을 일으킵니다. 부작용은 혈압약의 종류에 따라 다양합니다. 따라서 약을 먹을 때는 이런 사실들을 잘 고려해서 먹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고령자는 어느 정도 혈압이 높아도 약으로 낮추는 행위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혈압약을 복용하면 자립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예시로 고혈압으로 인한 어깨 통증은 정말 힘듭니다. 혈압이 높아지면 몸의 다양한 부분에 불편함을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혈압이 높아서 어깨가 아프다는 것은 몸이 혈압을 조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몸을 잘 돌보면서 스트레칭을 하거나 자세에 신경을 써서 혈압을 조절해 보세요. 의사가 혈압약을 처방해 줄 수도 있지만 그 전에는 자가 관리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혈압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 마음이 여려지는 것 같아요. 댓글로 함께 이야기해 보면서 불안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덜어보세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